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G7 정상회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등 정상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 취임 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무조건 항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트를 투입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미리 알고 있던 걸로 추정되는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해당 파일엔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롯데를 6대 0으로 물리치고 5연승을 달리면서 1위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키움의 투수 김윤환은 SSG에 져서 15연패를 기록하며 KBO 선발 최다 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G7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처음 섰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부터 영국과 인도, 유럽연합 등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했고 방금 전엔 한일 정상회담도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미래에 지향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캐나다에서 열린 G7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날 G7 회원국들만 참석한 회의와 달리 회원국에 더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초청국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과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가량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브라질과 멕시코, 인도, 영국, 유럽연합 정상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하는 등 정상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으로 회동했는데 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극복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언급하자 구테우스 총장이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금 전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앞선 통화에서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일 경제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등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담도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주제보다는 협력에 방점을 둔 대화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추가 양자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1박 3일 동안의 숨가쁜 정상 외교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잠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JTBC 유선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G7 일정 도중 급히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항복을 요구하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제거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도중 급히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대해 협상 대신 종전에 무게를 뒀습니다. And then a real end, not a ceasefire, an end, or giving up entirely. 실제로 외교적 해결보다 미군을 동원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 타격을 위해 미군 자산 사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은신처를 알고 있다며 무조건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졌습니다. 미국 언론에선 벙커버스터 투입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이 무기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초대형 폭탄입니다.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It's very simple. We don't have to go too deep into it. They just can't have a nuclear weapon. 또 이란 상공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됐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헤란 중심부를 타격해 이란 전시 참모총장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Iranian regime has spent years getting closer to a nuclear weapon. They have spent billions building a ballistic missile program. Our mission is clear: to remove the threat at its source. 이란과의 핵 협상을 강조해오던 트럼프 대통령마저 군사적 압박에 나서면서 이란 정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스모킹건이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이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는 육성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전국이 시작된 올 4월 25일 서울고검은 전격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재수사가 시작된 후 수사팀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김 여사의 육성 파일을 새로 확보했습니다. 녹음 파일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음은 2010년 말경부터 시작된 2차 조작 시기에 이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최초 문재인 정부 수사팀과 이후 윤석열 정부 수사팀도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입니다. 하지만 올 4월 재수사가 시작되고 50여일 만에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도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는 이른바 BP 패밀리 이종호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 2차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곳입니다. 김 여사는 BP 패밀리, 김 여사와 한 배를 탔다는 주포의 진술을 JTBC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종호 씨는 2020년 9월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주일간 김 여사와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블랙펄 임원은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걸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공범 재조사 과정에서도 수익 배분이나 약정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수익 배분을 직접 언급하는 녹음 파일은 곧 이어질 특검에서 핵심 증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지난 검찰 조사에서 1차 주포는 김 여사로부터 30%에서 40%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김 여사의 육성 파일과 아주 비슷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렸던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25일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재수사팀. 불과 50일 사이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 인베스트의 수익 배분을 약속한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과 공모하거나 이런 사실을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성 파일을 확보하기 전 이미 과거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주포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하기 전 JTBC는 김 여사로부터 수익 30에서 40%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1차 주포 이모 씨의 검찰 진술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 1월 김 여사와 서울 강남 매장에서 만났을 때 1차 주포에게 수익을 약속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씨는 함께 있던 김 여사가 별말을 하지 않아 주식을 팔아주면 자신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의 수익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이 씨가 권 전 회장 얘기는 김 여사가 없는 자리에서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게 이런 결정을 한 이유였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대표, 시세조정 관련자들, 피의자의 모친 등 계좌주 및 피의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충실히 진행하고 하지만 재수사를 시작하고 단기간에 주포의 말을 입증하는 김 여사 본인의 육성 파일이 확보되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에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습니다. 특검보로 지명된 4명은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입니다. 특검부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 3명이 마당에 매여있던 개 4마리를 비비탄으로 쏘아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명 중 2명은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비비탄을 몇천 발을 애들한테 막 쏘고 1시간 넘게 비비탄을 어마어마하게 쏴가지고 한 마리가 죽었어요. 7살 잭러셀 테리어 솜솜이의 눈이 새빨갛게 부어올랐고 온몸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강아지 9살 매화는 눈과 입 안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잔상출혈 보통 멍이라고 보통 표현을 할 건데 그런 식의 사인도 좀 보였고 이제 궤양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좀 보여서 보호자께서도 지금 만지기가 너무 위험하시기도 하고 솜솜이는 결국 병원에서 이틀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8일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흰색 총알탄이 여러 발 날아옵니다. 총을 몸에 맞아 놀란 개가 집으로 몸을 감춥니다. CCTV 화면을 살펴보니 3명의 남성이 1시간 넘게 빛을 쏘아대며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돌을 던지기도 하고 장난스레 촬영하며 총을 겨누는 연습도 합니다. 영상엔 이들이 쪼그려 앉아서 무언가를 쏘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개 4마리 중 2마리가 크게 다쳤고요. 한 마리는 결국 숨졌습니다. 10살 전후의 노령견들이 머문 마당엔 수백 발의 비비탄 총알이 가득했습니다. 피해 견주는 다음 날 아침에야 다친 개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범인은 옆 펜션에 묵었던 20대 남성 3명이었고 3명 중 2명은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형제의 아버지가 다짜고짜 찾아와서 값을 물어주겠다고 하거나 가해자가 소속된 군 부대로부터 공론화를 하지 말아달란 황당한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술을 마신 뒤에 개에게 다가갔다가 손이 물렸고 화가 나서 돌아와 위협 사격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완전 그 강아지를 그냥 이제 주우기를 의도라던가 그냥 이제 뭐 그 사격을 가지고 이제 개를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강아지를 겨누고 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네, 집 주변에 사격을 했어요. 위협 훈련. 가해자는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와 말이 다른 부분을 다퉈야 한다 이렇게 말했을 뿐 더 할 말은 없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외교 문제에 대한 질문이 주로 오갔는데 특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과거에 후보자께서는 LGBT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 반대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주당 정권 20년도부터 시작된 건데요.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나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제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어떤 입장인지 물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김 후보자가 법안에 반대한다는 게 알려졌고 지난 주말 서울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열린 시점과도 맞물린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또는 종교적인 신념에 기초해서 그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자신이 처벌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또한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해선 안 된다면서도 입법을 위해선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장혜영 전 의원, 18년 동안 11차례나 발의된 법안이 국회 소위에서 심의되지도 못한 게 차별이라면서 총리에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 책무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1,729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미국 이민단속국의 이민자 단속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나선 뉴욕시장 후보도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이민법정에서 현 뉴욕시 감사원장인 브래드 랜더가 이민단속국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이기도 한데 이민자를 데려가려는 요원들에게 영장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다가 체포된 겁니다. 마스크를 쓴 요원들이 이민 법원을 나오는 불법 이민자를 곧장 붙잡는 장면도 화제가 됐습니다. 온라인에선 이민단속국은 아메리칸 게슈타포, 비밀경찰이라면서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단속 정책에 이민자를 둘러싼 정치적 마찰이 미국에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계엄에 가담했던 군 사령관들의 구속기간이 이달 말부터 끝나게 됩니다. 군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처럼 관련자의 접촉을 금지하는 등 조건을 건 보석을 법원에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체포 지시 계속 부인하시나요?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사령관들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됩니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오는 30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다음 달 2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다음 달 3일과 5일까지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줄줄이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군 검찰이 사령관들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의견서에는 피고인들이 단순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조건부 직권보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속기간 만료 전에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걸어 풀어달라는 겁니다. 군사법원은 곧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제 공판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1심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늦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특검이 더욱 빨리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롯데를 물리치고 5연승으로 1위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안치홍은 결승에서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2회까지 삼진을 무려 5개 잡아낸 한화. 3회에는 타선이 응답했습니다. 투아웃 주자 1, 3루에서 타석에 오른 안치홍. 롯데 선발 데이비슨의 초구를 홈런으로 연결합니다. 33경기 만에 나온 올 시즌 첫 홈런을 결승 3점 홈런으로 장식했습니다. 한화는 8회에 롯데 내야 수비진의 잇따른 실책으로 추가점까지 뽑아내며 6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주역은 롯데 타선을 꽁꽁 묶은 선발 투수 와이즈였습니다. 8회까지 삼진 9개의 무실점, 안타는 3개만 내줬습니다. The last series we had against LG was a big series. I wasn't able to pitch in that series, so today was really important for me. Obviously, Lotte's in third place, so it was good to get a win today. 최근 5연승을 달린 한화는 42승 1무 27패로 2위 LG를 한 경기 반차로 따돌리고 1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갈 길 바쁜 LG는 NC의 일격을 맞았습니다. NC 선발 라일리가 6회까지 7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2실점으로 호투해 팀의 6대2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이날 승리 투수가 된 라일리는 시즌 9승으로 다승 공동선두에 올랐습니다. LG는 선발 투수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가 2회 초 노아웃 1루 상황에서 NC 박건우의 머리를 맞춰 퇴장당했습니다. 홈런 3방을 포함해 안타 22개를 몰아친 삼성은 두산을 12대 1로 완파하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기아는 KT를 상대로 2안타 3타점으로 타선을 이끈 최영우를 앞세워 3연승을 달렸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지방 소멸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우리나라에서 여러 지자체가 겪고 있는 위기입니다. 산업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공약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특히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전국을 이른바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시에 5극 3특으로 나눠 발전시킨다는 방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 서남해안 끝에 자리한 섬, 진도군의 김희수 군수로부터 지역이 겪는 위기의 현실이 어떤지 극복 방안은 뭐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영상에서도 참 아름다운 모습을 봤는데 진도군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진도군은 잘 아시다시피 천연기념물 53호 네. 국견 진돗개우 고장입니다. 네. 또한 2013년도에 전국 최초로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이 된 동네입니다. 작년에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정말 진정한 예향남도의 고장입니다. 예향남도. 네. 예. 우리 진도군은 청정 바다와 서남해안이 만나서 그 형성된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전체 이 농수산물이 맛과 향이 좋고 식감이 아주 우수합니다. 네. 특히 수산물에서는 김, 돌미역, 톳, 듬북, 전복 등 좋은 수산물들이 많습니다. 네. 또한 농산물에서는 겨울에도 아주 따뜻한 그런 기후 영향으로 겨울 대파, 울금, 구기자, 홍주 이런 좋은 다양한 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등 자연 경관과 명량 대첩지, 삼별초 이 유적지 등 네. 역사 호국 관광지가 많이 있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그러한 섬입니다. 네. 관광 자원이 참 많은 지역이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진도군도 아까 저희가 나눈 얘기 중에 인구 감소 때문에 좀 위기가 있으시다고요. 예. 지금 50년 전에 진도 인구가 약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2만 8,500명이 그치고 있습니다. 아, 10만 명이 없어졌네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출산 인구는 100명 안짝이고 사망 인구는 1년에 4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연 감소가 한 300명 정도 자연 감소가 있죠. 네. 그래서 아주 인구 이 소멸이 심화되고 있는데 큰일입니다. 이거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 차원의 네. 전폭적인 그런 대책이 아주 필요한 그런 것을 정부에 지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 진도는 또 팽목항이 있는 또 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한데 당시에는 또 진도 군민들이 다 같이 발벗고 나서서 돕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네. 그때 우리 진도 군민들이 생업을 전폐하고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예. 배도 수백 척의 어선이 세월호 구조 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그 조사 그 자료를 보면은 네. 세월호가 11년 되었는데 2조 한 2천억의 피해를 봤다고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를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도는 전체 국민들이 참여해서 국민적 상주 노릇을 했고 또 그때 구조 당시에도 우리 진도 국민들이 앞장서서 구조를 하고 했는데 네. 지금 정부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것은 없고 피해를 본 것이 그 동안에 우리가 수산물이나 농산물이나 이 수출하거나 이 판매한 양이 예. 세월호 그 사건 전보다 네. 약 한 60% 감소된 한 40% 정도밖에 판매를 못했고 네. 또 인근 그 근처에서 해역에서 낚시를 한 10만 명 낚시꾼이 왔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다른 데로 전부 다 가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피해가 큰 그런 예. 실정입니다. 피해라고 하시지만 아무래도 당연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만큼 관광하러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발길이 좀 뜸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새 정부에 그러면 바라는 점도 좀 있으실까요?
저희들 입장에서 도움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도움 받은 것이 진도항 근처에 해양 안전관이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네. 280억짜리 공사를 했고 지금 2차선 진도항에서 진도읍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1,520억짜리 공사입니다. 네. 그런데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4차선으로 되었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에서 정말 진도 사람들에 대한 배상 내지는 보상 차원의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류 인프라 구축 또 농수산물 유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진도항에 네. 이 관광객 유치가 잘 되도록 네. 또 제주하고 소통이 잘 되도록 네. 어떤 특별한 지원이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통 인프라라고 하시면 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걸까요? 지금은 고속철도 네. 역사를 진도항에까지 이 목포에서 진도항까지 연결을 해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은 섬이잖아요. 철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제주 도민이 한 66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이용해서 서울로 가면은 제주 사람들이 다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로 내려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해로가 전국에 7개소가 있는데 네. 진도에서 제주를 잇는 해로가 90분이면 도착이 옵니다. 그렇군요. 제일 최단시간에 해로가 있고 그 산타모니카호라는 배가 1년에 22만 명 내지 25만 명을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는 다시 또 15,000톤급의 그런 여객선을 다시 띄울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주하고 우리 진도를 잇는 여기까지. 제일 최단시간에 해로를 연결하는 이런 차원에서 고속철도가 필요하다는 예.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김기수 진도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이것으로 JTBC 아침엔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